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할 거다라는 얘기는 알려졌습니다만 무궁화 대훈장이에요. 최고의 훈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그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에 이어서 이번 이제 2기 대통령 시절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 정부가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것인데요. 네. 무궁화 대훈장을 외국 정상에게 수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더 힘써주기를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아마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훈장을 수여하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 대훈장까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관세 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관세 협상이 불발되게 되면 안보 합의를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안보 합의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매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안보 관련 내용이라고 하면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미국산 무기 도입,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뭐 전략적 그 뭐 유연성,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그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보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 원자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한미 간의 의견이 접근됐다. 네. 뭐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진일보한 발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현재 언급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국방비 증액이야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GDP의 3% 하겠다는 것은 현재 스케줄대로 가게 되면 2029년까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대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전자고 전환 이런 부분들은 금방 결론이 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또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3일만 더 뒤로 가게 되면 네. 11월 3일부터 헤그세스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네. JSA를 방문하고 11월 4일 날은 우리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SCM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국방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난해한 문제들은 11월 4일 SCM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이 무역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는 안보 협의가 먼저 또 발표되는 게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또 전문가께서는 엄유식 총장께서는 11월 초쯤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실무진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역 협상입니다. 오창과 함께 진행되는 무역 협상이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금 투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또 달라요. 네. 분할 투자도 언급이 됐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분할 투자를 본인이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네. 즉흥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실상의 최고 실무협의자 뭐 스캇 패시드 장관이라든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 내용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는 네. 협상 과정의 주요 내용들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최초의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전액 투자,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했던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외환 시장의 부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을 우리가 미국으로 했고 미국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봐야 되겠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전액 투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투자 방식이나 투자 규모 역시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아하. 이 간극을 지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난주에 뭐 최종 대면 협상, 뭐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간극을 좁혀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좁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잠시 후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했던 말이 아주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요? 한국과 협상이 매우 가까워졌다. 아하. 타결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했던 말이죠. 네,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었죠. 네. 거기에 이제 가까워졌지만 나는 준비가 됐고 그들이 준비가 됐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한국 그렇죠.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얘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종안이다. 네. 라고 던진 것 같아요. 아하.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게 남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린 입장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 결정만 남았어라고 공을 던진 셈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협상이 타결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게 협상 실패는 아니다. 네. 라는 입장을 내비친 걸로 봐선 우리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 지금 딱 그 상태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 그 상대 급부로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상호 관세를 15%로 대신 낮춰달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러댔던 관세 이 폭탄에 25%의 관세를 내고 있어요. 자동차 네, 자동차. 25%, 철강은 50%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상호 관세라도 15%로 줄여달라라는 게 우리의 요청 사항인데 이번에 만약에 결렬이 될 경우에 네. 자동차나 철강 쪽에서는 25%, 50%의 관세를 계속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인 거죠. 이미 네. 일본과 유럽연합은 협상을 타결지어서 우리보다 낮은 15%의 관세를 네. 이제 부과받고 있고 현격한 10%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자동차 분야, 철강 분야가 이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미 수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단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미국으로 미리 입적을 시켜서 네. 재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타격이 좀 부분적이었지만 아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 25%의 영향을 제대로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아하. 여기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계속 우리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 25% 관세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걱정되는 건 이거죠. 엊그제 캐나다와는 협상 중단을 그렇죠. 선언했습니다. 네. 당분간 캐나다와 협상할 일 없다. 아예 선을 그어버렸죠.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거죠. 모든 돌발 게 틀어지는. 상황인 거죠. 네. 25%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중국과 같이 일종의 보복 관세라든지 아하. 아니면 협상 아예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더 걱정되는 어허. 것이죠. 그래도 이 한미 동맹을 생각했을 때는 설마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너무 감성적인 생각인가요? 물론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네. 믿고 있지만 뭐 협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시나리오에 그렇죠. 넣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양 정상이 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큰 타결점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번에 협상이 결렬됐을 때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50%의 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 과연 어디까지 버텨줄지가 문제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버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대기업들 총수들이 오늘 오전에 CEO 서밋에 모두 참석을 했었는데 대통령도 아마 이 자리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버텨달라. 네. 그죠? 아마 뭐 암묵적인 어떤 공동의 의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4대 그룹 총수들은 CEO 서밋에 참석을 하면서 다양한 또 비즈니스 활동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만찬에도 네.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어요. 그럼 사실 미국에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대미 투자와 관련된 애로 사항이라든지 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겪고 있는 뭐 관세에 대한 부담, 네. 그다음에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대미 투자도 상당 부분 크게 지금 약속을 해놓고 이행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필을 하면서 협조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들, 우리 협상 대표단도 정말 무던히도 애를 많이 썼지만 이번에는 또 유독 기업 관계자들이 많은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이외에 추가 별도의 투자도 기업인들이 약속을 했고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그랬죠. 때에 일종의 기업인들이 선물이었죠. 네, 일종의 선물이었죠. 자, 일단 그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